추리 특급 범인은 누구 19, 13일을 공개합니다. (2018년 1월) 러시아 케메로보주에 위치한 안제로 수첸스크의 한 기숙사 앞을 지나던 한 소녀. 엄마, 저기 좀 봐. 고드름 귀신이 매달려 있어. 세상에, 저게 뭐야? 소녀가 발견한 것의 정체. 뭔가요? 오, 뭔데? 뭐야, 저거 끔찍해. 사람이에요? 자, 12m 높이의 기숙사 지붕 끝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드름처럼 꽁꽁 언 상태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후 경찰들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해당 남성은 26살의 청년 예브게니 티오노프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아니, 대체 왜 저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로 얼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경찰들은 예브게니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사고사로 추정했는데요. 그의 직업이 고층 건물을 수리하는 산업 전문 등반가로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베테랑 산업 등반가였다고요. 12m 높이 건물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의 죽음에 있어 또 하나의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안제로 수첸스크의 기온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몸이 꽁꽁 언 거로 모자라 심지어 발끝에 보이는 저 고드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렇게 고드름이 달릴 정도면 오랫동안 이곳에 매달려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만 예브게니의 사망 추정 시간은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2시간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2시간 전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네네. 주변에 소리를 지르거나 구조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네. 뭐라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 저기 겨울에 전봇대 혀대면 붙어버리잖아. 네. 네. 손도 그냥 붙은 상태로 기절 그리고 얼어버린 거죠. 살인 사건이다 하더라도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꽁꽁 얼어서 고드름까지 생기는 거는 되게 의아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죠.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 다 보라고 저렇게 건물에 걸어놔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보니까 대낮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러시아 베테랑 산업 등반가의 미스테리한 죽음. 과연 그는 왜 그곳에 매달려 사망한 걸까요? 여전히 그 물음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무려 70여 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영국의 미스테리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추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3년 4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 영국 우스터셔 해글리 인근에 살던 4명의 소녀는요, 한 자작이 소유하고 있던 해글리 숲에 몰래 들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안에 이상한 게 있네. 이게 대체 뭐야? 한 소년이 숲속의 느릅나무에서 발견한 것은요, 다름 아닌 사람 유골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지, 또 소량의 옷 조각들과 함께 인근에서 절단된 손에 유골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당시 법의학자 제임스 웹스터가 유골을 검사한 결과 유골 주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이며 18개월 전에 질식사한 걸로 보입니다. 입속에서 천 종류인 테피터가 발견된 것을 토대로 그녀가 누군가에게 질식사했으며 살해된 직후 나무에 유기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고 특이한 치아 구조를 확인해 당시 영국 내 치과들을 수사했지만 여성의 국적과 이름 등 자세한 신원은 알아낼 수가 없었고요. 누가 그녀를 죽이고 유기했는지 끝내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듬해 유골이 발견된 현장 인근 벽과 오벨리스크 등에서 발견된 낙서.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습니까? 이런 낙서가 다발적으로 등장하며 어머.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골 주인의 이름이 벨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저 고발한다고 이렇게 써놓나? 어쨌든 이 정도면은 아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후에 일명 벨라라고 불린 유골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두고 사람들은 수많은 추리를 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리. 그녀는 거리의 매춘부였다. 1944년 버밍엄의 한 매춘부의 제보에 따르면 그 유골은 내가 아는 벨라가 확실합니다. 유골이 발견되기 약 3년 전 매춘부들 사이에서 벨라라고 불리던 여성이 사라져 실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느릅나무에서 발견된 유골과
실종 신고가 된 벨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골 신원에 대한 두 번째 추리. 그녀는 흑마법에 의해 희생됐다. 1945년 런던 대학교의 고고학자 마가렛 머레이는 유골의 모습이 흑마법 중 영광의 손이라는 의식의 형태와 일치. 그리고 낙서에 적힌 벨라라는 이름도 흑마법에 사용되는 식물의 고대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낙서라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벨라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게 그냥 되게 흔한 여자애들 이름이라. 네. 온갖 추리가 쏟아졌지만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을 뿐더러 누가 그녀를 나무에 넣었는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리 특급 범인은 누구 19, 11위 공개합니다. 그레이 프라이어스 무덤의 모모. 자, 이번엔 제가 범인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을 살펴보실까요? 피해자만 무려 약 450명. 범인으로부터 타박상, 찰과상, 화상 등을 입었고 사건 발생 장소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커크야드 묘지군요. 근데 뭐 묘지에 출몰한다는 게 뭐예요? 좀 쎄한 느낌이 있는데. 자, 이번 사건의 유력한 범인은요, 좀 특별하고 오싹합니다.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 맥킨지 유령이 사람들을 공격했다고요. 17세기 스코틀랜드 법무관이었던 조지 맥킨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생전 맥킨지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옆 커버넌터스 감옥에서 1000명이 넘는 장로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인물로요. 그래서 일명 피해 맥킨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아유, 근데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이에요? 또 유령이에요? 피해 맥킨지는 사망한 뒤 그레이 프라이어스에 묻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세기를 지나 1999년 한 노숙자가 맥킨지의 무덤에서 잠을 청하다 관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아이고, 그 이후로 그 무덤에만 가면 누가 때리고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집에 와보니 등이 새빨갛게 긁혀 있었어요. 화가 났네. 저렇게 상처가 났다고? 저기 증거 등이 사진들이. 긁힌 건 좀 너무한데? 여기 뭐 있나 보다. 심각한데? 근데 이번 사건은 저 등이 긁힌 거 정도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근데 거예요? 공포감이 공포를 부른다고 아마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이제 가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 아주 사소한 무슨 일이 생겨도 유령이 그런 거다. 뭐 이런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죠. 알 수 없는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데다 그중 140명은 기절했다고 주장을 하자 어머,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맥킨지 유령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맥킨지 유령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맥킨지 무덤 공포 투어 사업을 시행한 가이드 핸더슨에 따르면 그의 집과 사무실이 맥킨지 무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두 곳 모두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이사를 가고 이 투어 일을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은 더더욱 맥킨지 유령이 사람을 해친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야, 거기가 그렇게 무서워? 나 가볼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그러면 투어 마케팅이다. 업체까지 생겼고 마케팅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케팅의 일환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은 정말 피해 맥킨지였던 걸까요? 아니면 집단 최면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였던 걸까요? 추리 특급 범인은 누구 19, 16일을 공개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다? 2017년 1월 멕시코 한 동영상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러죠? 잘 봐봐. 집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움직였죠? 머리가 올라가잖아요. 뭐가 오른쪽 머리가 올라가죠. 인형. 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눈이 안 보이나 봐. 이게 공포야. 우리 진정한 공포는 한 기자님이야. 소녀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 사이 한쪽에 놓여있던 다른 인형이 갑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아빠, 방에 있었는데 누가 자꾸 절 괴롭혀요. 집엔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누가 괴롭혔단 거야? 딸의 말을 듣고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가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 집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건 인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 이 영상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뭔데? 보여야 될 텐데.
오! 뭐야, 종이 뭐야? 깜짝이야. 와, 도망가. 애기 도망가죠. 너무 놀랐다. 오! 테이블 움직이죠. 내가 봤던 폴터가이스트 중에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공대생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유령을 믿기로 했습니다. 죽대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네. 아니 이거 뭐 달리 설명이 안 되잖아. 이 종이가 파라락 떨리잖아. 그건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 붙은 채로 파라락 떨리는 것도 웃긴데 날아가고 한참 있다가 또 탁자도 움직이고 이게 아니 혹시 전화를 뭐 지진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생각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저 영상이 촬영된 날 해당 지역의 지진이나 태풍은 전혀 없었다고. 그래서 유령 하는구나. 아주 맹신을 하기 시작했죠. 소녀의 집에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들. 과연 이 현상의 주범은 무엇일까요? 추리특급 범인은 누구 싶고 15위 공개합니다. 매일 밤 침실에 방문하는 누군가. 2019년 미국. 피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실은 누군가 밤마다 내 방에 들어오는 것 같더구나. 매일 밤 잠을 자던 중 의문의 인기척을 느낀 피터. 심지어 그는 누군가가 침대 한쪽에 걸터앉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아유, 이건 가위 눌린 거지. 도둑 아니야? 가위. 나는 도둑이 들어왔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가만히 앉았다. 딱 걸린 거야.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밤마다 침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터는 방에 CCTV를 설치하고 아, 잠에 들었습니다. 무서워. 그런데 다음 날 그는 CCTV에 찍힌 장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자, 지금 보여요? 뭔데? 저 모서리에? 왜? 자, 사람은 저 위쪽에 머리를 하고 누워 있거든요. 네. 발이잖아. 올라가잖아. 발 아니야? 발로 물장구 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튀어나가네 이렇게. 이불을 걷어찼다.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피터의 머리 쪽에서부터 이불이 들썩이더니 의문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어디 형체가 자. 나타나? 사람처럼 머리를 한 형체가 쑥 옆으로 옮아가잖아요. 근데 이건 다리를 찼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너무 이게 비율이 안 맞는다. 그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아버지가 밤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온 느낌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카메라에는 이 장면만 포착이 된 겁니다. 유령이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보이는 거지. 일단 자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내 옆에 있으면 되게 무섭겠다. 그것도. 추리특급 범인은 누구 19, 16일을 공개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다? 2017년 1월 멕시코 한 동영상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러죠? 잘 봐봐. 집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응? 지금 움직였죠? 머리가 올라가잖아요. 뭐가 오른쪽 머리가 올라가죠. 인형. 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눈이 안 보이나 봐. 이게 공포야. 우리 진정한 공포는 한 기자님이야. 소녀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 사이 한쪽에 놓여있던 다른 인형이 갑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아빠, 방에 있었는데 누가 자꾸 절 괴롭혀요. 집엔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누가 괴롭혔단 거야? 딸의 말을 듣고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가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 집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건 인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뭔데? 보여야 될 텐데. 뭐야 종이 뭐야? 깜짝이야. 와, 도망가. 애기 도망가죠. 너무 놀랐다. 오! 테이블 움직이죠. 내가 봤던 폴터가이스트 중에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공대생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유령을 믿기로 했습니다.
족대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네. 아니 이거 뭐 달리 설명이 안 되잖아. 이 종이가 파라락 떨리잖아. 그건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 붙은 채로 파라락 떨리는 것도 웃긴데 날아가고 한참 있다가 또 탁자도 움직이고 이게 아니 혹시 전날 뭐 지진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생각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저 영상이 촬영된 날 해당 지역에 지진이나 태풍은 전혀 없었다고. 그래서 유령하는구나. 아주 맹신을 하기 시작했죠. 예. 소녀의 집에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들. 과연 이 현상의 주범은 무엇일까요? 추리특급 범인은 누구 싶고 15위 공개합니다. 매일 밤 침실에 방문하는 누군가. 2019년 미국. 피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실은 누군가 밤마다 내 방에 들어오는 것 같더구나. 매일 밤 잠을 자던 중 의문의 인기척을 느낀 피터. 심지어 그는 누군가가 침대 한쪽에 걸터앉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아유, 이건 가위 눌린 거지. 도둑 아니야? 가위. 나는 도둑이 들어왔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가만히 앉았다. 딱 걸린 거야.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밤마다 침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터는 방에 CCTV를 설치하고 아, 잠에 들었습니다. 무서워. 그런데 다음 날 그는 CCTV에 찍힌 장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자, 지금 보여요? 뭔데? 저 모서리에? 왜? 자, 사람은 저 위쪽에 머리를 하고 누워 있거든요. 네. 발이잖아. 올라가잖아. 발 아니야? 발로 물장구 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튀어나가네 이렇게. 이불을 걷어찼다.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피터의 머리 쪽에서부터 이불이 들썩이더니 의문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어디 형체가 자. 나타나? 사람처럼 머리를 한 형체가 쑥 옆으로 울마가잖아요. 근데 이건 다리를 찼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너무 이게 비율이 안 맞는다. 그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아버지가 밤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온 느낌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카메라에는 이 장면만 포착이 된 겁니다. 유령이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보이는 거지. 일반 자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내 옆에 있으면 되게 무섭겠다 그거.